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랜드잇에서 회계를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오준석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회계라는 과목, 여러분들 되게 공포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그리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이제 복습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진짜 회계 공부하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네, 회계사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여러분들 감정평가사님이 되시려고 공부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한국공인회계사이고요. 원래 회계학은 한국공인회계사가 강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회계학 강의는 회계사 되고 나서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방문각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평가사님이 꼭 랜드잇에 와서 강의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없게, 그러니까 꽈락이 없이 요새 필드에서 말할 때 슬쩍 넘어가듯이 부담 없이 공부하시고 획득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고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회계사님이랑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하시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를 짧게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저랑 너무 비슷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합격수기를 통해서 그 짧게 공부하신 분들 얘기 들었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랑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꼭 랜드잇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감정평가사가 되게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큰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잘 가르치십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회계라는 과목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은데,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회계가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과목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재작년에 꽈락률이 한 60%까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회계가 정말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회계를 왜 어렵게 생각하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 국사 이런 게 만약에 시험 과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어나 국사는 내가 계속 어딘가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들어보고 드라마나 뭘 통해서 계속 간접 경험이라도 했었을 텐데, 이놈의 회계는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 필요한, 그러니까 일부 집단에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어가 일단 어려워서 그래요. 회계 용어들이 죄송한데 드라마에서 의사들이 우리가 알아듣는 건 매스는 알지, 그 뒤에 울라불라 되는 용어 모르잖아요. 그러면 회계를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용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용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회계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반복을 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거는 사실은 아마 모든 회계학 강사들이 똑같이 말하는 건데, 회계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반복입니다. 이 반복은 엄청 중요하고 반복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반복이라고 하는 학습 전략은 누구에게나 말해도 똑같다, 핵심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맞습니다. 오히려 참을성 있게. 참을성?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익숙해진다는 개념인데, 자꾸 이렇게 옆에 두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거의 저는 이 독서대가 다 포스트잇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봐도 회계였고 이렇게 봐도 회계였고 이렇게 봐도 회계여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내가 뭔가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생각이 드는데, 평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어려워하는 건 여러분들이 회계학이 어렵다라고 단정지어서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자꾸 옆에 두고 반복하고, 그러면 학원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학원 강사들이 하는 게 저는 안 생소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생소하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막 이렇게 전문 용어도 막 쓰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같이 대화할 수 있게끔, 잘 읽을 수 있게끔, 반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회계학 강사들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그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반복만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꽈락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힘이 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걸 뿐이지, 익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뭘 어려워하냐면요, 회계는
40분에 4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간평 쪽에서는 감관법을 한 25분이나 30분에 끊고 네. 회계를 그래도 한 50분에서 55분 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문제를 다 못 풀어서 너무 어려워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감정평가사 시험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40문제를 다 풀려고 하시면 40문제를 읽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시고 이 시험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시더라도 30분이 흘러갈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한번 읽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관관법이 있어서 50분 할애하던 이런 거는 약간 전략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한 문제당 1분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긴장하실 거고 나도 모르는 시간이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때는 내가 한 문제당 1분을 주고 내가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가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공부할 때도 어디까지 반복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공부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시계를 정해놓고 문제를 푸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나름 좀 긴 시간이거든요. 꼼꼼하게 한 번 읽고 내가 이거를 정답을 갖다 할 때 딱 한 번에 정답을 딱 하면 거의 대부분 1분 됩니다. 막 급해가지고 막 모르니까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니까 40문제 중에 25문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25문제 풀었어요. 그리고 틀릴 거 아니에요. 7문제 틀렸다고 봐요. 그러면은 18개 맞힌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개를 그런 거 있어요. 25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 마킹한 거 보면은 유독 4번이 없네? 그 4번을 15개 다 밀었다고 봐봐요. 그러면 3개는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21개 맞는 거니까 사실은 꽈락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그러면 없어진다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재작년 꽈락률 60% 나왔던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때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길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힘들겠죠. 문제가 긴데 그럼 겁부터 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길고 모르는 것들은 막 이렇게 제껴서 아까 말씀하신 20개, 25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긴장되니까 내가 보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기니까 이 문제를 풀 때 회계 원리 이런 개념을 무시하고 그냥 문제를 푸는 방법만을 공부했던 그런 전략, 꼼수 전략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긴 문제인데 개념도 떠올리지도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를 제끼다 보니까 분명히 긴장되셨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꽈락에 공포가 엄습됐을 거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머리가 하얘졌을 거고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험에서 조금 실패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고 풀이 방법을 떠올리고 뭐 어느 단원인지를 떠올리고 이게 좀 핵심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네네. 이걸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옆에 평가사님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저희가 이제 특히 여러분들 기출문제 엄청 중요해요. 이 기출문제는 엄청 중요하고 기출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공부할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딱 기출문제가 딱 앞에 있어요. 그럼 문제 이렇게 읽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실패하는 분들의 답이 이 문제를 읽을 때 자꾸 내가 이걸 답을 맞출 수 있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땡이에요, 땡. 그럼 문제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 재고자산 평가였었지? 라고 해서 그런 핵심 기준의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용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핵심 개념에서 나왔던 그 용어들이 읽히면서 용어들이 읽히면 더하기 빼기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더하기 빼기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핵심 개념이 보여야 이걸 더해야 될지 뺄지가 보이는데 자꾸 앞에 핵심은 무시하고 공부를 안 하고 더하기 빼기만 하려니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기출문제를 봤다?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얘가 떠오르도록 공부하시면 돼요. 안 떠오른다? 그러면 반성하고 다시 개념으로 가서 이런 개념이었지 라고 공부하고 다시 기출문제 보고 떠오르는데 문제 푸는 게 어떻게 푸는 거지란 방법은 그거 도와주는 게 회계학 강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이 강사 방법대로 한번 풀면 되지 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얹히셔서 기출문제를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꽈락 안 납니다. 오히려 공부할 때는 보고 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개념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연상하면서 해야지만 기출이 이제 좀 변형돼도 풀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회계 과목 특징에 맞춘 이 회계 공부 전략이란 게 있을 것 같은데 회계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재무회계 30개, 원가회계 10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원가회계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10문제가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원가를 10개를 다 맞추고 그러면 재무회계 한 10개만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를 찍어도 한 3, 4개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전략을 세는 게 되게 중요하고 25개를 어떻게 추려야 되지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25개를 추리는 건 이미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25개를 잘 추리고 그 다음에 25개에 맞는 개념을 붙여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런 개념으로 풀었었지라고 하는 그 과정이 떠오르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것이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약간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 이렇게 풀면 됐었지라는 이런 개념들이 떠오르면서 답이 저절로 보이는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되게 공감 가는데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문제 보고 얘는 이렇게 푸는 문제라는 게 되면은 푸는 거고 맞습니다. 안 되면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25개는 회계사님이 추려주고 네, 맞습니다. 예, 강의를 할 때도 거의 제가 마지막에 반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주제들이 거의 25개가 추려지고요. 마지막 그 기본 강의 끝에 제가 25개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25개 추린 것만 믿고 그것만 공부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100점 만든 시험이 아니고 어차피 50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25개를 추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딱 25개를 추려드리는 건 아니죠. 25개에서 30개를 추려드리는데 25개는 알아서 추리는 거지. 근데 10개는 아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로 강의를 찍어가지고 절대 공부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지루한 강의. 오히려 공부하면 망한다. 절대 공부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런 파트가 따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폭탄 문제가 있는데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읽기 시작하는 건 그게 그 폭탄 문제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 문제인지 아마 아예 제낄 텐데 아예 그럼 위해서 1번을 찍든 2번 찍든 넘어갈 텐데 그걸 읽으니까 나머지 이제 핵심 25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딱 25개를 추려주는 건 아니고 한 30개쯤 추려주니까 그렇죠. 그 중에 5개는 그냥 이해 안 되는 거는 5개는 알아서 버리도록 선택지를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딱 보고 풀이가 떠오르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 듣고 그거 내용 복습하고 문제를 딱 근데 사실은 안 풀리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안 풀리죠.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재고자산을 공부를 딱 하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저가법 문제, 재고자산 평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첫 번째가 이게 재고자산 평가 문제구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뭐지? 이러면 안 되고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가법이라 문제가 나오면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용어를 보고 이거 저가법 문제구나를 먼저 알고 그 저가법에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들이 떠올라야 돼요. 문제 읽으면서 동글뱅이 치면서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푸는 과정이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저가법을 공부해야 돼요. 이걸 더하기 빼기를 잘해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순서. 이게 저가법 문제구나, 평가 문제구나, 순실현 가능 가치 개념이 떠오르면서 읽혀 나가야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가 되도록 계속 반복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딱 봤을 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이 떠오르고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식이 떠오를 수 있게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습할 때 저는 이제 공부 방법이 조금 궁금한 건데 복습할 때 어쨌든 강의 듣고 내가 이거 딱 안 떠오르면 다시 기본 이론 공부하고 떠오를 때까지 복습하고. 그거는 기본 강의에 있는 문제만 이런 식으로 반복해도 되나요? 우선은 기본 강의에 있는 핵심 기출 문제만 먼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자꾸 읽었는데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스잇 같은 데 적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포스잇에 적지만 요즘 분들은 핸드폰에다 메모장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노트북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메모란에 적어놔서 내가 뭔가 아무런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가끔 이렇게 내 눈앞에 보여서 읽게끔 그럼 나중에 내가 이렇게 포스잇에 적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것들이 시험장에서도 기억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문제만 반복하는 거는 조금 비추천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를 봤었을 때, 이 기출문제는 이쪽 개념에서 나온 기출문제다라는 게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 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 떠올라야 되고, 이 두 가지만 떠오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가 막판에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판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뭐 제가 별도로 강의를 이제 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그 25개인데 원가 1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 10개, 재무회계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제가 이제 추려 드릴 것이고, 그 추려지는 그 핵심 주제 가운데 나오는 문제 유형들 다 찝어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막판에는 공부하는 양을 더 축소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계속,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많은 기출문제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반복하시면 사실은 사실 꽈락이 나올 가능성은 뭐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얘기해 주시는 기준은 재작년에 꽈락률 60% 정도 나왔을 때도 절대 꽈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꽈락이 나오는 이유는, 죄송한데 한번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공부를 별로 하기 싫은 거야. 회계학에 대해서 개념을 어려운 거 공부하기 싫고 자꾸 어떻게 보면 빨리 푸는 방법, 그러니까 꼼수만 찾아오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학은 어떻게 보면 점령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이 회계랑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들 해주신 게 있는데요. 자, 한번 몇 가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회계 너무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 저번에 한번 풀었던 건데 다시 보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건데, 눈을 감아라. 눈을 감으면 안 떠오르면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오르면 떠오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듯이, 회계학을 조금 관심 가지시면 그쪽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를 정도로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느냐? 아까 봤던 포스트잇도 붙여야 되고, 저는 화장실에도 붙였고요. 뭐 어디서든 다 붙여서 최대한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MZ 세대니까 더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반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 몇 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20번이라고 입에 닳도록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보통 20번이면 막 겁부터 내는데,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면 나머지 10번은 하루에 한 번도 반복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시험이 다가오면 하루에도 5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25개 정도 뭐 반복하는 거, 뭐 하나당 1분 적어도 2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적어도 합격하려면 감히 20번 반복하는데, 우선 10번 반복하는 거에 집중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 그것도 궁금해요. 10번을 반복한다 해도 처음 한 번 반복은 몇 달 걸리는 거는 정상인가요? 맞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휙 지나가도록 하는 거는 사실은 반복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많이 고민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이해하려고 좀 이렇게 바둥바둥 거려야 나중에는 외워지는 것들에 대한 퀄리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10번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요. 처음에 한 번은 몇 달 정도 걸리고, 두 번은 몇 달 정도 걸리고, 요거 좀 가이드가 있을까요? 가이드보다 이게 보통 이제 강의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강사들의 그 강의 커리큘럼하고도 비슷한데요. 재무회계는 2달, 원가회계는 1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재무회계는 무조건 2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가회계는 1달 걸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진짜 뭐 다시 그러면 2번 반복할 때는 뭐 3일 걸려, 그렇지 않아요. 2번 할 때도 재무회계는 1달, 원가회계는 뭐 15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빠르게 공부 시간이 줄어들진 않아요. 천천히. 그러다가 아까 말씀 10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여기 이렇게 읽다가 보면 다음 뒷장에 뭐가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그 정도로 반복이 되시면 돼요. 너무 처음에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정말 죄송한데 정말 어려운 회계를 공부하시면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욕심쟁이가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원가 회계 버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지금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원가 회계 버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원가회계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원가회계 문제가 길어요.
원가 문제가 길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감정평가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문제를 읽는데 허걱허걱 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끼게 돼요. 그리고 재무회계 공부하느냐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원가회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원가회계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 원가회계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딱 하나 모셔다가 그 문제를 푸는 개념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재무회계에 비해서 양을 따지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오히려 10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거예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준비할 거고 최대한 우리 감정평가서를 준비하는 분들, 학생분들에게 부담이 없는 그래서 10문제는 무조건 맞게끔 하는 전략을 짜는 게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하는 이유는 변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재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재무는 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사칙 연산 정도입니다. 사칙 연산. 미적분 안 나오고요. 예, 뭐 통계, 코사인, 탄젠트 안 나옵니다.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회계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현실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회계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달 정도는 진하게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민법, 관계법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다른 과목 공부할 때 회계 복습은 어느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저도 이제 회계사 공부할 때 그랬는데요. 아까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그 다른 과목의 뭐 동영상 강의나 아니면 학원 강의를 들으실 때는 회계학을 공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강의를 안 들을 때 그때 한 2시간 정도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요 기출문제, 빈도가 높은 기출문제가 나오는 그 파트 위주로 계속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저는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번에 몇 시간 정도요? 2시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25개에서 30개 파트라고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 3개의 파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도 뭐 하루 걸러 하루 정도는 2시간씩 계속 반복해서 돌려줘라. 네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회계사님,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분계해야 되나요? 이거 질문하거든요. 분계가 이제 회계 처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험 문제에 회계 처리가 나오지 않아요. 다음 중 올바른 회계 처리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내가 이 답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정답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계를 공부하지 마시고 정답을 공부해라. 정답을 공부하고 이 정답을 이해할 때 필요한 분계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강의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강의하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해주시는 질문들 한번 얘기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님 이제 커리큘럼 혹시 뭐 예를 들면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인문 강의는 뭐 안 들어도 되는 강의도 있고 어떤 건 심화는 안 들어도 되는 거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혹시 이 커리큘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은 취사 선택하거나 그러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랜드잇에서 강의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 시켜 드리길 원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계속 설명드려 말씀드렸던 시험에 맨날 나오는 부분을 반복해라. 그러면 회계학은 절대 꽈락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가 이제 처음에 회계 입문 과정, 그러니까 회계 원리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자꾸 이게 패스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회계의 원리인데 회계 원리를 자꾸 들으면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분계를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복식부기 원리 알아야 돼요. 차변과 대변이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지? 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꼼수를 부리고 빨리 푸는 방법만 하려고 하니까 회계학에서 꽈락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계 입문 과정, 회계 원리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입문은 필수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명가락을 노리기 위해서는 빼도 되나요? 자, 회계 원리를 약간 좀 패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를 약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사실은 회계 입문을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잘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회계 원리나 입문 과정은 패스할 과정은 아닙니다. 음만 드렸으면 좋겠다. 네네네. 네. 그 다음은 재무회계죠. 네. 자,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는 양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재무회계 개념을 또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저도 공부할 때 겪었던 게 뭐냐면 개념을 막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개념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거냐면 개념을 막 강의합니다. 막 강의해서 엄청 중요하다 막 강의하다가 이런 개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뭘 반복해야 되는 거냐면 그 세트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과 핵심 기출문제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눈을 감으라고 눈을 감았을 때 이런 개념에서 이런 기출문제도 나왔었지까지가 이제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재무회계의 기본 강의 앤드 핵심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원가에게도 똑같이 기본 개념 및 기출문제 풀인데 아까 말씀드린 원가기는 바꿔서 기출문제를 앞에 놓고 관련된 개념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합격수기 되게 많이 찍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정말 막 3개월씩 공부하고 합격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학이 자꾸 이게 검정평가사님들이 되기 위한 허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슬쩍만 넘어가도 되는 시험이었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기출문제 강의인데 뭐 이것도 필수 코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출문제 강의는 엄청 중요한 사실은 강의죠. 사실은 그게 전략적으로도 엄청 맞고요. 근데 기출문제를 강의할 때 예를 들면 뭐 2018년도 이때 기출문제를 이렇게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그 주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모으다 보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온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예를 들어 2018년도 문제가 이 문제가 옛날에는 2016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었고 그러면 2020년에 이렇게 나왔었고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지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기출 유형 분석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파이널 강의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파이널 같은 걸 오히려 좀 많이 듣죠. 네, 파이널 강의는 거의 쪽집게 강사가 돼가지고요. 이런 거예요.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면 나올 만한데 작년도에 안 나왔던 문제는 무조건 먼저. 그래서 약간 쪽집게 강의처럼 그때는 뭐 25개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 문제들을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상 문제들이 출제 빈도 그리고 과거에 안 나왔던 거 트렌드를 반영해서 주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그렇게 풀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회계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회계사님 어떻게 첫 유튜브 출연이신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렇게 찍으면은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예. 카메라 보기가 사실 너무 어렵고 사실은 뭐 평가사님들도 제가 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고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많이 상담도 많이 하시고 평가사님도 옆에 계시지만 평가사님도 치킨이나 맥주 사줄 정도는 이제 저희가 나름 이제 좀 어른들이니까 오셔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얼마든지 사드리고 시간도 할애해드리고 평가사 되셔서 사실 필드에서 같이 만나서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유튜브 찍을 때는 더 잘 찍을 자신 있고. 회계사님 그 치킨을 얻어 먹고 싶거나 질문을 이렇게 한 다발 싸가도 근데 이런 건 안 됩니다. 치킨만 먹고 싶어서 오는 건 안 되고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가 정말 맞고 정말 저랑 또 더 많은 이야기와 친분을 좀 친해지고 싶은데 이러면 얼마든지 항상 100% 약속드립니다. 예. 어떻게 연락은 우리 네이버 질문 게시판?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엄청 많이 하셔도 돼요. 강사가 바쁘지 않을까? 저희 하나도 안 바쁩니다. 막 질문 엄청 많이 하시고 혹시나 제가 답변 안 달아도 여기 은정님이 계셔가지고 답변 달으라고 엄청 뭐라 하시는 매니저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미리 약간 스케줄 조율하면 얼굴 뵙고도 설명 들으면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회계 강사님께서 직접 회계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저희가 한 번 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